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 머니왕 2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국내 시장 쉬어가는 오늘이지만요. 걱정 많은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했던 건 바로 미증시였을 텐데요. 간밤 미국의 뉴욕 증시 중동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졌고요. 이 뉴욕 증시를 이끄는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 많은 시청자분들,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낙폭을 키웠던 우리 국내 시장의 우려감이 좀 많이 커진 만큼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반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은 전화와 문자로 시청자분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화 연결을 원하시면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013-3366 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머니왕이 될 시간입니다. 왕이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이 시간을 채워줄 든든한 두 위원 바로 만나러 가시죠.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 더욱더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보고 또 제대로 된 종목 사냥에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꽉 채워주는 최고의 조합으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도영 어드바이저 그리고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김도영.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달의 위원님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남일 참 좋았는데 제가 도영 위원님의 기분을 약간 건든 게 아닌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같은 성이라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또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우리 이달의 위원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비 오는 날 가끔씩 좋아합니다. 가끔씩. 네네. 대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럼 뭔가 우리 김도영 위원님은 네.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여름에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여름에. 네. 왜요? 이제 한강변을 비만순으로 뛰는 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네. 약간 이게 지금 짠 멘트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적추적 비 오는 날 오늘 밖에 나가기도 싫고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TV 앞에 계신 걱정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폭트 걱정으로 좀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섹터 그리고 종목, 비중까지도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다음 주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전일 미국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마이크로가 실적 예상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데 예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8분기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겠네? 라고 하면서 슈퍼마이크로가 급락을 보여줬죠. 그에 따라서 아무 죄도 없는 엔비디아도 이제 동반 차익 실현 매물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던 AI 산업 쪽에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올해는 반도체, 특히 AI 쪽에 대한 니즈를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반도체 섹터 비중 60%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40%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TSMC의 실적, ASML의 실적 발표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조금 변동성을 확대를 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것은 이제 러닝 타임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고 공급자 우위 그 시장이었죠.
근데 이 공급을 단기적으로 그 확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막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캐펙스 확대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이제 감산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하면서 캐펙스를 좀 축소를 시켰던 그런 산업이고요. 이 캐펙스 확대에 대한 것이 이제부터 진행이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2024년이 장비 투자의 원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4월 달이거든요. 따라서 뭐 이게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SK 하이닉스든 TSMC든 테일러 공장 뭐 북미 시장에 대한 캐펙스 확대 완공일이 2027년에서 2028년이죠. 따라서 그때까지의 공급자 우위 시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국내 기업인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1283%에 대한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육공장에 대한 가속까지 가동률을 올리면서 이제 매출 1조 원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흐름. 어떻게 본다면 금요일 시장 전체적으로 전쟁발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시장에서도 한미 반도체는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를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구글,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굴지의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낸드 부분의 흑자 전환 여부에 저는 주목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반도체 섹터의 가동률이 여전히 낮다라고 하는 점, 이 가동률이 회복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하반기에 중점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SK 하이닉스는 TSMC와의 그 HBM4 한마디로 코어스 공정 도입을 통해서 HBM4를 공략을 할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지금 HBM3E 12H 12단 제품을 퀄 테스트를 거의 통과를 하면서 이제 상반기에 납품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기사도 올라왔죠. 이제 16단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양산 출시를 그 일정으로 잡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따라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4대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면은 제가 거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한 2만 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올해 2월 달에 상한가에 안착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를 했고 이번에 2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눌림을 받은 것이지 우상향에 대한 실적 개선, 특히 이제 주가에 대한 밸류 계산은 실적으로 커버를 해주면 큰 문제 없이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적으로 그 3, 4일에 하나씩 건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라우터와 AI 가속기에 대한 니즈, 특히 MLB 시장에서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이수페타시스는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반등에 대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달 반도체 섹터 여러 가지 악재와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약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강하게 눌리는 그 구간은 매수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서 비중 60%에서 40%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섹터는 요 근래 우리나라 이제 환율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원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 화장품과 에스테틱. 저번 주보다 비중을 5% 늘려서 15%의 비중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약세를 통해서
특히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창피세포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2, 아니면은 이제 그 황금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방한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인과 일본인의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이 확대가 되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올리브 영 또는 다이소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기업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같은 경우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도시가 서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뷰티 쪽 화장품과 에스테틱에 지속적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제 관광객뿐만 아닌 원달러 약세 그리고 북미 지역에 대한 확대까지 더불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에스테틱 부분은 더욱더 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수출 품목 안에서에 대한 지속적인 고성장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실리콘2와 글로벌 텍스프리를 탑픽으로 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조선 섹터이죠. 조선도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장품 이런 산업들은 원달러 약세가 나타났을 때 이제 실적적인 개선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도크가 부족해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크게 확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정적인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2분기부터 수익성이 레벨업 구간에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환에 대한 이익까지 플러스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과 성광밴드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두 개의 차트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은 우상향을 보이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성광밴드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 약간 다른 전력과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서 매매와 전략을 짜시면 이번 4월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좋은 수익으로 우리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타격을 받으면서 우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반도체 비중 40% 가져갔고요. 뷰티와 조선,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 전략 궁금한데요. 다음 주 시장, 우리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뭐 지금 현 시장 우리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실 그 ASML의 어닝 쇼크라든가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바람잘 날이 없었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어제는 아침부터 중동발 이러한 리스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가 한때 3%대까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그 여러분들이 이슈가 있는 섹터 내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면 사실 이러한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도 오랜만에 머니왕에 출연하게 된 만큼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세 가지 섹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보신다라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WWDC 관련주입니다.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오늘 6월 연례 개발자 해외인 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ISO 18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죠. AI 기능은 통상적으로 외부 클라우드와 연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AI폰 시대와 함께 등장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은 채 하드웨어 자체에 AI를 적용하는 게 특징이죠.
물론 애플은 아직 자체 생성형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 AI 기술을 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하겠죠. 최근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 GPT를 아이폰에 담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으로 미뤄본다라면 이번 애플은 AI폰은 삼성의 갤럭시 S24와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AI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형태지만 온디바이스 AI가 기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 대림이죠. LPDDR5X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부터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WWDC라는 단기적인 이러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AI폰의 시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그와 함께 발맞춰서 성장하게 될 차세대 디램인 LPDDR5X 관련주들 우리가 선제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를 보신다라면요, 리노공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용 부품 관련 업체이고요.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업이고요. LPDDR에 대해서 독점적인 IP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비중 20%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전력 설비 섹터를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개의 왕이다, 피카춘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본다라면은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투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띠고 있죠. 최근에 UAE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1천억 달러 펀드 조성을 진행을 했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 투자를 논의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고 있죠. 사실 데이터 센터만 있다고 해서 AI 강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죠. 이번 중동의 데이터 센터 투자, 오픈 AI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장을 해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결국 서버에 필요한 네트워킹 장비라든가 데이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설비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요소가 사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이러한 지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 강국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신다라면요, 2차 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에 의해서 구축된 전력망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70년대에 구축된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성장에 따라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AI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센터, 또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기본이 되는 전력 설비 쪽, 전력 공급의 핵심인 원전과 더불어서 전력 설비 쪽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관련주로 세명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추천드리고 이미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상방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송배전용 금구류 개발이나 생산업체이고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일전기공업도 마찬가지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당일 목표가에 돌파한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배선
우선기기 전문 업체이자 미국 이튼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라는 이슈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종목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우주 항공 섹터입니다. 비중 10%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주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는 5월에 우주 항공청 개청이라는 이러한 일정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 발사라든가 또 보잉의 유인 왕복 우주선 시험 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또 아마존이 위성 발사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우주항공 벤처 기업들의 또 IPO도 줄줄이 또 이어질 예정이고요.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면서 또 AI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지속되기도 했었죠. 우주항공 관련주들 대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 역시 AI와 마찬가지고 메가 트렌드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섹터의 폭발적 상승에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항공 섹터 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는 우리가 그 세트랙 아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위성 시스템 탑재체라든가 부품 개발 업체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에서 검증된 위성 체제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신다라면 컨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주 다운스트림 분야 토탈 솔루션 기업이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상국을 보유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정말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갔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뉴욕 증시 기술 기업들의 주가 폭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S&P 500 지수는 5,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 대비했을 때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나스닥 또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엔비디아가 10% 하락을 하면서 2천억 달러가 날아갔는데요. 사실 2천억 달러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 않죠. 근데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이 날아갔다라고 하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온 기술주 다음 주에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5일, 메타는 26일, 아마존은 27일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자, 만약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스럽다라면 더 그 깊은 하방 영역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란 언론이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축소하는 이러한 그 보도를 내보낸 후에 중동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연준과 함께 사실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신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 이달의 위원이 다양한 시각으로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위원의 다음 주 비중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해결사가 출동합니다. 채널 고정! 네, 주식명가 해결사가 여러분의 종목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왜 내 종목이 안 오르는지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떨지 미원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은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소통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요. 문자 상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첫 번째 종목 샘CNS입니다. 매수가는 8,450원, 비중이 50%좀 큰 편이네요. 네. 최근 주목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샘CNS 8,450원이면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달 상승했을 때와 아니면 2번. 엊그저께는 강한 급등,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샘CNS는 지금 현재 실리콘 기판, 세라믹 기판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지금 유리 기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또는 세라믹 기판, 실리콘 기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차세대 기판의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라믹 기판 말고도 샘CNS는 D램향 매출에 대한 증가가 1분기에 조금 더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주총에서의 대표가 얘기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성장 흐름을 잘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제 2분기부터 낸드 시장에 대한 업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라믹 기판은 2년 전부터 이제 수주 모멘텀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오송 공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직 기술이 완전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글라스 기판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어떤 게 먼저 쓰여질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있었던 이 고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변동성 확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제 가능성,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 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2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믹 기판 선도 기업이죠. 샘CNS였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500원, 손절 라인은 7,200원 잡아보면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그린 리소스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10%인데요. 이달의 위원님, 이 종목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기업인데 그 당시에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린 리소스는 사실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구리 관련주 뭐 이구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구리 대체제입니다. 수전도 선재를 대량 양산하는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개발에 이어서 또 수주 이슈까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 지금이 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린 리소스 차트 보시겠습니다. 34,000원이면요.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나올 때 분출할 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34,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또 전일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린 리소스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린 만큼 34,000원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지만 매수가 34,0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상승 흐름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리소스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걱정이 좀 많으셨겠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고 그리고 매수가보다도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네, 투자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김도영 위원님, 네. 매수가가 53,0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엔젤 로보틱스 53,000원이면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로봇에서는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적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니즈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웨어러블 로봇이 가장 먼저 우리 일생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일 텐데요. 엔젤 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에서 가장 대장의 흐름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확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리스크한 점은 이제 락업 물량이라고 하죠. 보호예수 물량의 이제 그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저점이라고 하는 44,000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45,500원 정도 수준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 이후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그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3개월에서 6개월 보호예수 물량 그 보호예수 물량이 끝나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이앤홀딩 전략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조금 높지 않나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은 가격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웨어러블 로봇에서도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 원 잡아보면서 그 안에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달의 위원님, 한컴 라이프 케어 이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5,8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 어제 주가도 참 좋았고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 매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방산주이기도 하죠. 전일 방산주들이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매각 이슈 플러스 방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던 종목입니다. 한 가지 그 한컴 라이프 케어를 이제 매수하신 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테마주는 항상 수익을 줄 때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급락을 하는 게 테마주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단은 수익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전일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추가 상승할 때 7,400원을 저항으로 보시면서 그 부근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 절반이라도 챙겨가시는 전략 대응하시겠고요. 그리고 매수가를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한컴 라이프케어 테마주인 만큼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의 전략도 잘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사연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귀를 더욱 더 쫑긋할 시간입니다. 공략주들을 점검해보고요. 새로운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지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리콘투입니다. 지난달 11월에 들어갔던 종목이고 상승률이 무려 71%를 넘겼는데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선 AS 어떻게 해볼까요? 실리콘투는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설명을 드렸던 그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7월부터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좀 쉬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컵앤홀드형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과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환에 대한 이익까지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11월 또는 이번 3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 눌림목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까지 기대감 가지시면서 좀 더 홀딩에 대한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 눌림목에 진입하신 분들은요,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룡전기입니다. 네. 이 종목 변압기 제조 기업이고 이 종목 매수가를 보면요, 현재 종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진입을 했더라고요. 네. 보유자의 영역인 종목일까요? 변압기 관련된 재룡 전기는 10월 말에 추천드렸을 자리에서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재룡 전기가 소형 변압기에 대한 수출 데이터만 실적으로 반영이 됐던 그런 구간에서 이제 2월 끝나고 3월 달 들어오면서 2월 달 마지막에 대한 수출 데이터에 중대형 변압기, 중소형 변압기에 대한 데이터 실적이 꼽히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따라서 이쪽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된다라고 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주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쇼티지인 변압기 산업 이쪽의 기술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쪽 관련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상승 돌파를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2월 달 아니면 3월 달 제가 계속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재룡 전기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4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눌림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한 이후 월요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 변동성 안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55,000원 돌파하고 6만 원 선까지 목표 가격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AS에 봤습니다. 55,000원 뿐만 아니라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6만 원 선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토요일에 출연을 해주신 이달의 위원님의 최근 공략주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엊그제 진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전기공업. 이 종목은 AS 어떻게 해볼까요? 네,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또 세명전기는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제일전기공업도 또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나왔죠.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전력 기기 업체죠. 이튼사에 또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도 있고 또 이트사에 2025년부터 또 제품을 공급한다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력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 추천드린 당일날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일 조정 구간이 나왔지만 이거는 시장 지수 하락에 따른 그러한 아랫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추세적인 상향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지라인 14,000원 보시면서 또 재매수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전기공업 진입 당일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준 종목입니다. 지지라인은 14,000원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진입을 한 종목 이구산업. 이 종목은요. 시장이 약간 앉았는데도 이 종목은 정말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AS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구리하면 최근에는 이구산업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대장주로 자리매김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 제조 전문 업체죠.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국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전력 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구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이나 구리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구리 가격이 더욱더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산 철강제에 대해서 관세 폭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또 구리 관련주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전기차 배터리용 단자와 라이트 프레임을 납품하면서 전장 부품의 매출도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만큼 저력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지만 동종목이 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빠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도 하루 이틀 단기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있었네요. 이렇게 AS까지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두 위원의 공략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네,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볼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해지 제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실적의 개선에 주목도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다시 약간 대형주 위주 아니면 지분법 평가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목도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명 L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7월 달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으로 분류가 되면서 15만 원을 찍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에 13만 원을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윌리엄 오닐의 컵앤홀드형을 정확하게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LS 일렉트릭 요 근래 쉬지 않고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죠. 그 종목의 지분 47.4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지분법 평가 이익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컵앤홀드형의 그 기술적 분석을 본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컵의 손잡이 형태를 만들면서 그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굉장히 잘 나타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확대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 인상 최대 수혜주 그 중에서도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전선 부분에 대한 호조까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해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전에 이달의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구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수급이 한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만큼 구리 그리고 전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LS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 다음 주 공략주를 또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전기의 여왕답게 네. 또 바이오 스마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반도체 테마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I 수요 급증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증가와 함께 또 전력 설비에 대한 이러한 그 수요 증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 자체가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전력 설비 교체 이슈와 함께 또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변압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자회사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와 또 발전기용 소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TCT는 그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굉장히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수급 이후에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잠시 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목표가라든지 대응 방법, 매수가라든지 이러한 부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기의 여왕답게 오늘 또 이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바이오스마트 이 종목의 흐름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통으로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오시죠.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제 토요일 이 시간은요, 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좀 급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또 무료 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과 종목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준비해 주셨죠, 위원님? 네.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약간 스트레스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평안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숫자, 한마디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과 견고한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LS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LS 일렉트릭을 제가 3월 21일 정도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잡지 못하신 분,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을 잡아라라고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후에 한 보름 정도에 대한 쉬는 구간 이후 그때부터 10만 원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면서 17만 원까지 거의 70%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죠. 대형주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과 성장 모멘텀들을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적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고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1시부터 LS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변압기, 반도체, 이 AI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위축되지 않는 전략과 이후 우리의 2분기, 특히 4월 달에 성공 전략,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걱정이 많을 때이긴 한데요. 그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대형주도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니만큼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 또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 담아주셨나요? 네.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또 엔비디아도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테마의 여왕이다, VI의 여왕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만큼 또 지수가 하락을 해도 또 수익을 챙겨드리는 그러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2,500여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300 종목이 상승을 하고 2,000여 종목이 하락을 하는 시장이 오더라도 더 상승하는 종목이 300 종목이나 되죠. 그럼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또 커플링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테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1시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달의 위원도 오늘 또 엄청난 내용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니왕 2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위원님들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인데요. 또 왕이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기회, 머니왕 2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